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국님 모시고 근본 없는 수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혼 없는 공감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개 안 하시나요? 저는 민트마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팥죽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당황해서 전부 다. 제목 네. 좋네요. 네. 근본 없는 수다. 네. 밑도 끝도 없는 수다. 밑도 끝도 없는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네. 가볼까 봐요. 좋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책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입이 튀었던 것 같아서 네. 책을 아예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인데 소설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사석에서 잠깐 말씀 나눴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연배를 약간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할까? 네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설의 화자가 이제 나거든요. 나 인천에 사는 남자예요. 근데 약간 82년도에 한 12살, 13살 요 정도 됐던. 네, 그래서 혹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이거 기피디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한번 소설을 가져와 봤는데 내용은 프로야구 초창기에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었대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저도 오빠도 네. 들어봤어요. 여자랑 광팬. 그래서 그 팀은 이제 인천을 연고지로 한 프로야구단 팀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인천 소년들이 이 야구팀의 팬클럽이 되는 그 성장 과정과 성인이 돼가면서 겪는 다시 옛날의 산미로 돌아가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이제 줄거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플롯은 이렇게 그렇게 짜져 있고 이제 반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이 화자 나라는 그 남자아이가 그 산미 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어린이 팬클럽이 되었을 때 그때 과정들을 담고 있고 근데 이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그 야구팀이 실존했던 팀이잖아요. 네.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됐대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때 잠깐 얘기했을 때 밖에서 얘기했을 때 뭐 프로야구가 80년대 초반에 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82년도라고 소설에 도입부에 딱 나와요. 82년도에 나오는데 저는 4, 5학년쯤 84, 5년도 쯤에 저희 오빠가 거의 광적으로 이제 거기 미쳐가지고 맨날 그걸 보고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82년도면 우리나라 좀 그랬구나. 올림픽 전이었네. 그죠? 올림픽 한참 전. 그러네요. 그러네. 근데 웃긴 게 이게 에필로그부터 딱 펼쳐지면 이렇게 수르륵 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82년도라는 거를 되게 뭔가 의미가 있는 연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쫙 써줘요. 한 2페이지 정도를.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 불행하게도 모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회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을 했다. 뭐 이렇게 와, 재밌네. 약간 이 책이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제대로 나라라고 국가라고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의 근대를 좀 넘어서서 그러면서 우리 그 일반적인 국민들도 조금 인식이 살짝씩 뭔가 알 것 같은 6.25를 살짝 털어낸 나라. 털어내고 이제 그리고 살짝 민주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주제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전쟁을 털어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성장을 한 때잖아요. 맞아요. 피크죠. 네, 피크. 완전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그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갈아져서 만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이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게 야구의 전적으로만 보면 82년도에 창단을 해서 아주 처참하게 져요. 그 한 해를 전기 후기 리그를 아주 처참하게 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0번을 경기를 했다. 그러면 한 35번 정도를 져요. 그러면 지면 이 화자,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는 인천의 이 소녀는
아, 소년. 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제주도나 뭐 저 없지. 이북 땅에는 없잖아요. 프로야구단이. 그치. 근데 야구단이 우리는 없는데. 심지어 있어. 인천 있는데. 구단이 있어.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어. 근데 심지어 오픈 경기는 인천구장에서 못해요. 왜냐면 그때 무슨 수리를 해 인천구장에. 그래서 이때 당시 기차를 타고 비둘기호를 타고 춘천에 가서 그 홈 경기를 춘천에서 치르고 와요. 어머나. 근데 그 경기를 또 졌어 심지어.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상대 팀이 오비였는데 오비는 그때 아마 서울 팀이었던 거예요. 서울이죠. 네, 그쵸. 두산의 전신. 네, 두산 전신 오비베어스. 그래서 야구 좀 아시네. 네, 미련한 곰탱이들 그때 박철순 같은 되게 유명했죠. 맞아, 박철순이 박철순. 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엄청 이제 다운되어 있는 그 와중에 오비 곰탱이 애들은 너무 얄밉게 막 낄낄거리고 자기들이 막 과자 먹고 하는데 또 자기들은 먹는 사이다도 막 왠지 좀 씁쓸하고 이런 느낌. 그런 패배감? 그런 거를 사춘기 시절에 겪은 거예요, 이 화자가. 맞아. 네.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렇게 감정이입해서 막 우리 팀이라고 너네 팀이라고 해서. 지금 요즘 애들 야구 그렇게 보러 다니나? 인기 많더라고요. 야구를 네. 보는 애들 애들. 있고 스포츠 보러 다니죠. 또 인기 많아요. 네, 인기 많더라고요. 야구장 가요? 야구 나름, 축구 나름, 뭐 해외 리그까지 다 메이저 리그 또 보는 친구들도 그쵸. 있고. 그렇죠. 그렇구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야구장 그러니까 야구 경기 남자 한다는 아이를 안 키워서 그렇구나. 남자 아이들은 다 스포츠로 가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팀이 한 팀 정도는 꼭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인데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 순위나 뭐 야구면 야구 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집에 앉아서 다 알고. 맨날 체크하고 막 주식 체크하듯이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스포츠에 관심. 여자아이들 아이돌 덕질처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다른 매체가 또 별로 아, 없었으니 그래, 진짜 다른 게 별로 못 없으니까. 진짜 정보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12살짜리 아이가 강원도까지. 그쵸. 기차를 타고 가서 또 그 참패를 맛보고. 근데 이게 그 다음 해, 그냥 83년도에서는 이렇게 맨날 꼴찌만 했던 산미가, 갑자기 뒤집어진대요. 장명부라는 선수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해서, 이제 그 83년도에는 거의 뭐, 꼴찌의 반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도록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제 기뻤던 거죠, 이 인천의 소년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설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워낙에 짧은 한때 그냥 성광과 같은 한이의 순간. 왜냐면 다음 해 또 다시 꼴찌. 그렇게 해서 이 소년들이 이제 인천의 뭐 동네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라든지 다 야구에 대해서 막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한 동네에 모여서 TV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년들도 염세적으로 좀 변하고 나 이제 야구 안 좋아해 막 이런 애들 생기고 심지어 나 다른 팀 우리 고향이 사실은 엄마 아빠가 뭐 어디 청주였어 막 이러면서 다른 팀으로 가버리고 바꿔서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화자 이 주인공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팬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마저도 점점 시들어갈 무렵에 이제 85년도에 이게 이제 끝이 나요, 산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너무 너무 짧은 그 짧은 역사가 있는 야구 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설의 이전은 그렇게 학창 시절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소설의 중반부터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의 이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 산미가 이제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죠? 창단의 반대말? 이제 단을 뭐 해단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 경기를 보고 그 마지막 경기를 봤던 그때가 집에서 가출을 하고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빼먹고 갔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다.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선언을 하고 혼자 진짜 인생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상반부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넘어갈 무렵이었나? 사춘기 넘어갈 무렵에 그래서 이 산미가 자기를 봤을 때는 로고도 슈퍼맨이고 전지훈련 갔을 때 그때 진짜. 당시만 해도 다른 선수들은 운동복 입고 가는데 산미 선수들은 정장 입고 가고 뭔가 진짜? 철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산미는 너무 슈퍼해 이렇게 숭상하던 산미의 몰락을 지켜본 거잖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은 고뇌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은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생 구성을 얘기하지 않고 다행이다. 그래서 진짜 인류대를 가요.
어머, 네, 그래서 멋진데? 네, 소설에서 인류대를 가는데 이제 그 이때 당시만 해도 인류대가 이제 우리 때랑은 또 그런 입시 이런 게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외워서 공부해서 가중에 하면 가지. 세대. 네, 학력고. 그래서, 네, 자기의 큰 머리를 믿고 잘 외워야 되는데. 네, 잘 외워서 이제 인류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인류대를 가서 이제 제가 이 후반부는 또 워낙에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제 지쳐가는 거죠.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지쳐가고 이럴 때 산미의 그 옛날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네. 왜 산미는 그렇게 졌을까? 네. 그렇게. 산미는 왜 그렇게 졌을까? 심지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3년 이후에 다시 몰락했을 때 그때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치지도 않고 달리지도 않은 거죠. 뭐 한 도로를. 거야? 그러니까 와, 야구가. 서 있다 나가서. 네. 뭐 운동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프로 야구단인데 심지어 세상에. 네. 너무 좌절이었겠다. 너무. 근데 성인에서 그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사실은 그게 너무 산미의 철학이지 않았을까? 반출하는 거죠. 거의 뭐. 네. 그렇게 반출하면서 너무 이제 이 한국 사회가 프로를 향해서 누구나 다 프로가 돼야 된다고 막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광고에서도 프로라는 문구를 되게 많이 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이제 반출하면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날은 휴일이다. 이제 이런 문장도 나와요. 칠 수 없는 공은 치지 않고 달릴 수 없는 거리는 달리지 않는다. 철학에서 보이는 산미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20대 때 이걸 읽었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매력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대 때. 네. 약간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12세의 그 화자가 그 아이지? 그 아이의 인성을 볼 수 있게. 왜냐면 사실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승부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승부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딴 팀으로 갈 수 있거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마 그 부모님 외에 애가 좀 커가면서 첫사랑이 아닐까. 본인의. 첫사랑이지 않을까요? 그 나이 12살에 뭔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맞아요. 빠져들어서 먼 데까지 가고 이 정도면. 맞아요. 첫사랑일 것 같은데 첫사랑에 대한 배신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첫사랑을 약간 미화하는 느낌 나지. 노히트 노런이라도 그만의 뭔가 철학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내 첫사랑을 이렇게 미화하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 같은 게 난 느껴져서 매력 있긴 한데 진짜. 그러니까 약간 나도 이해는 되는데 여자라서 뭐 이렇게 스포츠 팬클럽까지는 아니지만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가수 이런 사람들 아까 그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저는 남자의 습성상 이 승패가 달리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남자의 사실 습성상 또 어려운가요? 네, 그 경쟁적인 이게 스포츠 경쟁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 팬이 좀 다른 게 롯데는 늘 지는데도 롯데 팬클럽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색깔이 다 있다 하죠. 비닐봉지 덮어쓰고 막 엄청나게 응원한다고 하던데 맞죠? 응원하는 재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 상관없어 막.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그게 부산의 지역색이랑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 이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잖아. 진짜 심하게 의리를 따지. 맞죠? 대구는 아니잖아요. 대구는 아니야. 그게 다르구나. 대구는 그 같은 어중간한 같은 경북 사람들도 이게 대구 전문용어로 얍삽하다. 언제 바뀔지. 때에 따라서 비스무리한 것 같으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경상도에 약간 서울내기, 새침대기, 약간 신뢰를 더 추구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잖아,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그 친구들도 다 대구라서 몰랐는데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뭐 영천이나 뭐 경주나 뭐 이렇게 뭐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다 대구 애들이랑 상종하지 마. 이렇게 진짜 들었어요. 그거 샘냈던 거 아니야? 대구가 너무 잘 살아서? 이기적이래요. 특성이. 네. 그게 도해지의 특성이지 않을까요? 부산 아무래도 아니 근데 부산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제가 대구에서 부모님 때문에 한 3살 정도부터 15살 정도까지 사실 꽤 오래 살다 올라왔잖아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다 시골에서 왔냐고. 그럼요.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 인천에 대구가 먼저 광역시가 되고 인천이 맞아, 됐다고 맞아. 들었는데 인천에
그 마트에 그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갔는데 시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대구가 왜 시골이냐고 아저씨랑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은 다른 도시도 다 이제 시골처럼 보이는 건데 그렇죠. 나름 대구는 대도시였다. 어쨌든 나는 화자의 그 첫사랑 같은 좀 팬클럽이 돼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저도요. 혹시 없나요? 첫사랑 없나요? 같은 느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여사를 그래서 뭐 어떤 분야에서 물론 뭐 야구에서 첫사랑이 있고 뭐 다른 또 뭐 연예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 시어머님이 장민호 팬클럽에 들면서 인생이 다 바뀌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 옆에 장민호가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우리 집에 가족이 하나 더 생겼어. 정말로 아버님 사진 옆에다가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는. 심지어 민트색 가방에다가 들으실라? 민트색 가방에다가 민트들 만나러 가요. 또 카페, 민트구나. 그리스도 다 색깔이. 차량도 다 민트색이고. 색깔 다 있던데. 키링도 다 달고 막. 그 임영웅이 보라색인가요? 네. 팬클럽? 아니,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다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 다 저도 되게 좋게 봐요. 아니, 좋은 되게, 것 같아요.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그 팬클럽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 팬클럽들이. 아, 그렇지. 나의 우상에게 먹칠하면 안 네네네. 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물론 저 어머니가 간장게장 막 사고. 간장게장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약간 옛날에 편의점 우동 안 좋아하시고 편의점 우동 10개나 사와가지고. 편의점 우동 안 드시는데 원래. 장민호 얼굴이 박혀 있었구나. 맛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막 광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어쨌든 팬클럽의 마음이 어떤 걸까. 저는 약간 그냥 이 산미를 좋아하지만 우리 팀은 못해. 막 측은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사랑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 진짜. 다른 뭐 첫사랑 없었어요? 이런 식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덕질하는 냉랭하네. 덕질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머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머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을 머글이라 하잖아요. 일반인을 머글이라 그러고 자기네들을 덕질하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덕질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머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씩은 좋아해본 적 있지만 빠지진 않는 스타일이라 저는 맞아요. 푹 빠지지를 못해요. 금방 질려서. 동일시하거나 이래까지 안 돼서. 근데 이게 왜 이 화자처럼 되게 동일시가 되면 진짜 원정 경기 갔는데 막 졌는데 돌아올 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기게 묘사해놨어요 소설에서. 그래요? 그 기차 안에서 상황을 너무 웃기게 묘사해놨어요. 12세 아이의 관점으로. 그쵸. 82년도에. 그래서 이게 상실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마음을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에 겪어서 이 친구가 결심도 하게 되고 너무 아팠을 테니까. 기본 잘 자란 아이예요. 만약에 기본 안 자랐으면 인생을 염세적으로 봤을 수도 있어. 회의적이고. 인생 다 필요 없다. 무상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희망을 갖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그러게. 사실은 산미 때문에 이 화자가 자기는 이제 극도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사춘기 시절 이야기고 산미를 다시 추억하게 되는 거는 소설 후반부에는 이제 중후반부 그 사이에는 산미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뭐 대학생이 됐을 때 진짜로 첫사랑을 실제로 만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운동권이라는 게 생긴 게 어쨌든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 그림자를 조금 다루는 부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성장이 있었으면 그 성장 이면에 있는 그거를 미처 다뤄주지 못한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통탄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이야기처럼 쓰여진 소설이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의 그 약간 근현대사가 쫙 같이 녹아있다고. 그래서 깊이가 꽤 술술술술 익히는 거에 반면에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서. 그러게. 네. 우리 시대에는 이제 시대가 훌쩍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쵸. 그때는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이게 반향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숨어있는 모성처럼 근데 사실은 되게 알려져 있었던 소설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때 저도 몰랐는데 이제 15년 전에 읽고 나서 그냥 사서 책장에 이제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처박혀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산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도 다시 추억이 떠올라서 새록새록 떠올라서 혹시 나처럼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책이 사실은 표절 시비를 받았어요. 전체 다는 아니고. 전체 다는 아니고 이제 야구에 대한 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절을 했고 작가가 심지어 인정을 했어요. 와, 진짜 솔직하다. 네,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북 앱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게 2012년도 그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개정판이 다시 또 이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손을 보아서 다시 출간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 추측입니다. 네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는 표절이었어? 하면서도 이 책을 리뷰를 한 다른 인터넷에 글 쓴 사람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 책인데 왜 표절을 시비에 걸려가지고는 왜 그랬어? 그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산미답다 약간. 왜냐면 여기 로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산미 슈퍼스타즈 그 프로 야구단의 로고인데 로고가 슈퍼맨이거든요. 근데 이거 슈퍼맨 로고 쓰면서 이 산미 기업이 DC에 뭘 받았겠어요? 허가를? 안 했겠지. 그래서 참 이조차도 참 B급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이 영화도 감사용. 감사용 네네네. 이 스토리인가요? 이건 아니죠?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거랑은 다르죠. 네. 거기도 산미 그쵸. 나오죠. 감사용이라는 선수가 산미에 있었던 선수.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로 만들 정도면 그거를 추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그 거예요. 팀에 대해서 네. 네 맞아요. 뭔가가 있나 보다. 저희 이제 큰언니, 그러니까 사촌 큰언니가 이제 저랑 띠동갑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살다가 보면 그런 연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나 한번 물어보면 아시더라고요. 보통 아시더라고요. 큰언니가 띠동갑이라고요? 제 사촌 큰언니는 띠동갑. 왜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또 7남매 5째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밝고 찬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그 말고 다른 이면의 걸 살짝 좋아할 수 있는 그게 이면에 있게 내 마음속에 약간 다른 면들 누가 건드려주는 아까 말했듯이 근대사에서 다른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터치해주니까 약간 거기 매력이 빠져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걸 왜 하필 20대 때 이 부분이 그러게요. 나한테 터치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그때 실현을 진짜. 많이 당했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럼 이런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신 거예요? 20대 때? 네, 근데 다른- 이런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기보다 그냥 이 책만 책만 좋아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네네네. 이게 이 책을 되게 많이 꽂혔구나. 유독 좋아했었어요. 책 보는 걸 때 소설책 보는 걸 많이 좋아하긴 했었는데 제 마음속 원픽은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내 맞아요. 마음속에 무언가 기억에 남는 그 시절에 내가 즐겼던 뭐가 있다. 네네네. 되게 부러운데요. 저 20대 네. 때 다 있으실 것 같으신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굉장히 그 두꺼운 철학책을 한 두 쪽 읽으면 술 먹은 것들이 막 정말로 확 퍼지면서 알딸딸해지면서 그걸 펴놓고 자는 거예요. 술 먹고 책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철학책을 읽으시면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듯이 소설을 네. 읽으면 읽고 싶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특이한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 착하게 살아오셨구나.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 취해서 읽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약간 몽롱하고 몽롱한 그 안개 속에서 몇 줄 안 되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맹맹 돌면서 그러다 잠들죠. 그래서 잠이 와. 신기하네. 그리고 그때 당시 저 20대 때 파울로 코엘료가 막 한국에서 시리즈로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 연금술사. 네, 뭐 그런 시리즈들. 맞아. 제가 20대 후반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울로 코엘료의 10미니트하고 뭐 연구소사고 10 베로니카 강가에서 뭐 물기로 했단가? 죽음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 그 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그 책은 하여튼 술 먹고 읽은 건 아니야. 그 책은 맨정신에 읽었어. 그거 말고 집에 꽂혀있는 되게 누렇고 두꺼운
그 아버지가 보셨던 것 같은 느낌의 그 책들을 술 먹고 그걸 꺼내가지고 쓸데없이 그게 노란 종이에 글자 작게 맞아. 해가지고 옛날 책들 그랬어. 바글바글한 정말 읽고 싶지도 않은 딱 그때 술 먹고 몇 페이지 앞에 페이지도 아니지만 몇 줄만 낭만적이었네. 술 먹고 들어와서 술 먹고 그때 자기. 제가 방송에 올라오는데 나머지는 맨날 맞아요. 냉랭하고 이성적이다가 그래서 약간 잠금을 풀려고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지 않을까. 약간 새벽에 글 쓰는 거랑 비슷한. 하여튼 막 그때 근데 저는 파울로 코엘료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네 그때. 신기하다. 진짜 그 민트마인드님이랑 전혀 동률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싱크로가 안 맞는 이상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그 시리즈물 미스테리 추리소설 추리소설. 우리 언니가 추리소설 아가사 진짜 크리스티. 많이 해요. 아가사 크리스티. 이 책 중에 야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언니가 너무 그 책 궁금하지. 시리즈들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 당시 읽어서 야다고 느꼈을 거야. 지금은 아유 진짜 만화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때 세상에 이렇게 야한 걸 언니 이런 걸 읽고 있어 말이야 이러면서 언니가 읽던 걸 그때 중학교 때 그거 읽고 내가 감동해요. 충격받았던 것 같은 그런 거 읽었었다. 맞아요. 근데 추리소설을 제가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때는 되게 재밌게 사춘기라서 중학교 때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뭐 보셨어요? 20대 때 18세 때 이럴 때 저도 그 추리소설 그거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슬프게도 책을 거의 안 읽었습니다. 공부하셨죠? 책 마구잡이를 암기하시는 인류대 가시더라고. 마구잡이를 암기하시나더라고. 아니 진짜 그건 너무 슬픈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책부터 다 이렇게 뭔가 단절을 당해가지고 집에서 교과서 이외에 참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근데 내가 의지가 있었으면 숨겨서라도 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접할 기회가 있어야지 그것도 뭐 숨겨서라도 맞아요. 보지. 접할 그래서 기회가 없었으면. 저는 대학원 가서부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가르쳤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발성이 있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자발성. 삶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어떤 것들은 다 충격적이고 쇼킹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나이 때에 뭔가가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때 뭔가 기억에 남는 게 결국은 자산이고 추억인데 그게 많았으면 저는 좋겠어. 40 초반에 읽었던 한 15년 이상 책을 안 읽고 쉬다가 40대 초반에 읽었던 그 에밀 라자르의 자기야 폐생 그 프랑스의 그 할렘가에 있던 그 소년 이야기 그걸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되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신선한? 가슴에 남는 그리고 그 필경사 바틀비 요거 같이 읽으면서 이상하게 왜 그렇게 답답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거 1000개 먹은 거 같은 그런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평상시에 네, 생각하지 너무 않고 그 무의식에 다 넣어놨던 거를 건드려 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저는 여기 있는 책들이 그나마 책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자기계발서를 인생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읽을 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걸 읽었는데 감동이긴 했어요. 모르던 세상이니까. 자기계발서. 한동안 읽다가 이제 그걸 한 10년 읽으니까 좀 지나면 안 읽게 되죠. 네, 안 읽게 저 20대 되는데. 때만 읽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꼭 자기계발서라기보다 자기계발 관련된 뭐 문구나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읽었던 것 같긴 하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성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영성으로. 바로 영어로 가면서. 영성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영성에 관련된 책은 정말 재밌게 읽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민트마인드님이 저한테 그때 소개해준 책이 또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저도 되게 전환점이 있는데 심리학에게 묻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한창 좀 필요한 힘들었을 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책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그 책이 되게 잘 전환점이 맞았어요. 됐어요. 뭔가에. 그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사실 느낌이. 내가 그 전 책도 아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그 맞아요. 책이 더 책이 많이 제일 와닿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읽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바꿔볼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네. 사람마다 어떤 때 네, 사실 네. 그 책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때 그걸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막 무슨 책 권해주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그 맞아.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맞아요. 거지. 다 다르니까. 그 은인이시네요. 그러네. 버이 버이? 한분 여기 지금 방송에 한 분 더 계신데 없는 거야 지금. 항상 얘기 좀 해보세요. 책.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게 그 수업 시간에 친구들 그 할킨 로맨스나 만화책이나 저희는 반 전체가 한 10권씩 막 이제 맞아. 단체로 빌려와가지고 반 전체가 돌려보는 거예요. 좋은 말이 맞아.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만화책을 보기 시작하고 할리퀸 로맨스라는 그런 책들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그 중1 때는 거의 그런 책으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뭐 고전 문학책, 문학 뭐 달락달락 나오는 거 그런 책들을 다 그냥 또 찾아 읽었던 거. 고등학교 때 그 참 그 고전들이 좀 잠이 오는 책들인데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거. 근데 그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중님 참 잘 어울린다. 기사관 가라 그랬대 이런 거 참 지루한데. 지루하자. 우리 국어 시험에 나오잖아. 참 지루한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장편보다는 단편 소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뭐 고전들 읽어도 뭐 러시아 문학 같은 것도 읽어도 저는 그 전까지만 어디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어딜 가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책으로 여행 다니는 듯한 느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진짜 푹 빠져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읽고 공부는 안 하고 책 밑에 그 교과서 밑에 소설책 끼워가지고 책 읽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2권씩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드라마들, 이슈되는 드라마들 막 있잖아. 나한테 꽂히는 드라마들 있고 한데 그것도 그때 이슈가 되어서 내한테 꽂히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드라마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 맞아요. 저 드라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왜 뒤늦게 미생을 24회짜리를 막 한 4일만 다 보고 나의 아저씨. 하루 8시까지 다 보고 너무 좋죠. 나의 아저씨를 최근 보셨대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올해 다 봤어요. 그 대작들을 다. 인간 중독을 보시고. 선샤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원래 한 번 봤던 거 다시 잘 안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최근 들어가 다시 또 새로 나오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봤던 기억에 남는 거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여도 3번인가 4번인가를 전체를? 네, 전체를 봤는데 전 2번도 계속 보긴 한데 전체를 보려면 봤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시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풀린 건가? 그러다가 요즘 들어 다시 이제 또 거기에 눈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에? 네. 유독 그 영화에 그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나의 해방일지도 너무 감동적으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나중에 다시 또 보려고 할 때 보고 싶다 생각은 있지만은 손이 안 가는 그러고 멈추어 있다가 다시 또 지금 또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 마음에 의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 같으면 다시 보기 안 하던 그런 사람이 다시 보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게 멀어졌다가 또 그걸 찾는 이유는 또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예전에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찾았던 것처럼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걸 다시 발견했거든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 이렇게 막 다독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안 가지는 그것도 눈이 안 가지는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거 참 좋아했었는데 이러다가도 그조차도 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닫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거나 그러다가 또 다시 열리면 또 한번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런 경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책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너무 좋은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풍성했습니다. 네. 네. 추억의 책들 다 꺼냈네요. 네. 책을 막 또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네. 좋다. 그런 네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맞아. 아이 어릴 땐 특히나 그런데 책을 보면서 또 위로도 받고 성장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